한 나라의 배우와 모델이 특정 국가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중 한 명은 SNS를 통해 캐스팅이 되고 촬영을 위해 그 나라로 향했는데요. 실종된 후 무사히 돌아온 그 배우는 이상 증세를 겪고 있습니다. 곧 이어 그 나라는 여행주의보가 발령됩니다.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어느 대학교 국제관광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헤일리예요. 어릴 때부터 여행을 좋아했고 특히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이 전공을 선택했죠. 오늘은 글로벌 관광과 안전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교수님이 프로젝터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교수님은 관광 산업에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하시며 수업을 시작하셨죠. 여러분, 오늘은 해외 관광객 실종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2007년 포르투갈의 프리아다루즈 해변에서 실종된 영국 소녀 매들린 맥켄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부모가 저녁 식사를 하러 간 사이 리조트 방에서 잠들어 있던 3살 여아가 사라진 사건이죠.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다른 사례들을 보여주셨죠. 2014년 말레이시아에서는 네덜란드인 배낭 여행객이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2019년에는 베트남에서 영국인 관광객이 실종되어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죠. 이런 사건들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대부분 인신매매나 강도 살인 등 강력 범죄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이런 위험한 사고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거든요.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캄보디아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납치되어 인신매매된 사례가 있었고, 미얀마에서는 온라인 도박장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구출 소식이 있었죠. 제 옆자리의 친구 제시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헤일리, 너 태국 여행 가려다가 취소했잖아.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콕 여행을 계획했다가 안전 문제로 취소했었거든요. 그때는 조금 아쉬웠는데 지금 들으니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거기에는 한 젊은 중국인 배우의 사진이 있었죠. 교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 수업에는 태국 유학생도 있다는 걸 문득 떠올렸어요. 그 학생의 반응이 궁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왕싱이라는 31세의 중국 배우입니다. 현지에서는 싱싱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죠. 그는 SNS를 통해 태국 영화 캐스팅 제의를 받고 태국에 입국했지만 입국 후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후 여자친구의 구출 요청으로 인해 미얀마의 미야와디 지역에서 발견되어 구출되었죠. 구출된 그의 상태를 보면 실종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고 화면의 지도를 가리키셨어요. 미야와디는 태국 미얀마 국경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최근 국제범죄 조직들의 근거지로 악명이 높아졌어요. 특히 온라인 도박, 전화금융사기, 가상화폐 투자 사기 등 사이버 범죄의 온상지로 알려져 있죠. 국경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법적 단속이 쉽지 않고 범죄 조직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미야와디 지역의 지도를 띄우셨어요. 이 지역에서는 최근 수년간 수많은 외국인들이 감금되어 강제 노동을 당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소득 일자리를 미끼로 유인된 후 여권을 빼앗기고 온라인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해요. 미얀마 정부도 이 지역의 범죄 소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인 범죄망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태국 경찰은 이 사건을 인신매매 조직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왕싱 본인이 중국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 실종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젊은 남성의 사진이 보였죠. 양쩌치는 유명 패션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던 25세의 중국인 청년입니다. 그는 지난달 20일 방콕에 도착했지만 곧바로 연락이 두절되었죠. 특히 이 실종 사건은 얼마 전 발생한 왕싱의 사건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양쩌치의 가족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양쩌치 역시 태국에서의 일자리 제안을 받고 입국했다고 해요. 그리고 왕싱의 경우처럼 태국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 마지막 연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태국 경찰은 이 사건을 인신매매 조직의 연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이 두 사건의 유사성에 소름이 돋았어요.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비슷한 수법으로 두 명의 중국인 연예인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두 번의 유사한 사건이라면 분명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강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특히 제 앞줄에 앉아있는 태국 유학생 수나의 어깨가 굳어가는 게 보였죠.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자 중국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태국 중국 대사관은 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에게 특별주의보를 발령했어요. 특히 고임금 채용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에 주의하라는 경고까지 발표했죠. 이런 사건들이 주는 시사점은 매우 심각합니다.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죠. 더구나 이런 사건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필기를 이어갔어요. 관광산업에서 안전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범죄들이 매우 조직적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죠.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라는 점에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 수나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이제 어떤 논쟁이 시작될지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수나 학생. 태국은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2023년에만 2,5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태국을 찾았어요. 이런 몇몇 사건들을 가지고 태국 전체를 위험한 곳으로 평가하는 건 너무 편향된 시각이 아닐까요? 수나의 말에 교실 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는 그녀의 애국심은 이해했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안타까웠죠. 교수님이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수나의 의견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사건의 수가 아닙니다. 이런 범죄들의 조직적인 성격과 그 심각성을 봐야 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의 화면을 다시 왕싱의 진술 내용으로 바꾸셨어요. 왕싱의 증언을 보면 그를 납치한 조직은 매우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드라마 제작사를 사칭한 것부터 공항에서의 이동, 국경을 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죠. 범죄 전문가들은 이런 수준의 조직적 범죄가 현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미야와디 지역으로 피해자들을 이동시킨다는 겁니다.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국 내부의 협력자들이 필요해요. 불법 월경이 가능한 경로를 알아야 하고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하죠. 수나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건 중국 범죄 조직의 소행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태국은 오히려 피해자를 구출하는데 도움을 준 거잖아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그러다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죠. 국제범죄 수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이런 초국가적 범죄 조직은 반드시 현지 협력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경을 넘기까지 현지 사정을 모르는 외국 범죄 조직이 단독으로 수행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교수님은 화면에 몇 가지 도표를 더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이런 인신매매 조직들의 구조를 보면 각국의 범죄 조직들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중국 조직이 주도했다고 해서 태국 내 협력자들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순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설득력 있게 들렸죠. 더구나 이런 범죄 조직들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태국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이런 사건들이 태국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인 관광객들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이는 단순히 최근의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태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강력 범죄들이 큰 영향을 미쳤죠. 교수님은 프로젝터의 몇 가지 충격적인 사건들을 보여주셨어요. 2019년 방콕에서 한국인 관광객 살해 사건, 2020년 파타야에서 발생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조직 범죄, 2022년 푸켓에서의 외국인 여성 관광객 실종 사건 등 태국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누적되면서 태국의 관광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죠. 교수님의 설명에 순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여기에 더해 한국과 태국 사이에는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어요. 이로 인해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고조되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거나 투자를 줄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순아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건 한국이 너무 일방적으로. 교수님이 손을 드셨어요. 잠시만요.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태국 관광청의 자료를 보면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후 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 면제 정책을 실시했고 중국 현지 여행사들과의 협력도 강화했죠. 하지만 최근 왕신과 양쩌치의 실종 사건이 중국 전역에 보도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 최대 여행사 트립닷컴에 따르면 이 사건 이후 태국행 항공권 예약 취소율이 전주 대비 85% 증가했어요. 특히 중국 SNS에서 태국 여행 보이콧 운동이 확산되면서 이미 예약된 단체 관광 일정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젝터에는 급격히 하락하는 그래프가 보였어요. 순아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죠. 중국 정부까지 자국민의 태국 여행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한 상황에서 태국의 관광 산업은 또다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태국 관광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때 한국 유학생 희연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한국의 외교부는 이미 수년 전부터 태국 특정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해왔어요. 특히 국경 지역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죠. 지금 와서 보면 이는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국제관광 전문가들도 한국의 이러한 판단이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 이러한 우려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순아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반응했어요. 그건 너무 편파적인 시각이에요. 한국은 자국민들의 불법 체류는 눈 감으면서 태국만 비난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희연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외교부의 공식 자료를 보면 태국 내 강력 범죄와 관광객 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는 단순한 편견이 아닌 실제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이었죠. 교실은 순간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교수님은 잠시 두 학생의 의견을 들으신 후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죠. 관광산업은 한 국가의 이미지와 직결됩니다. 특히 태국처럼 GDP의 상당 부분을 관광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의 경우 이러한 안전 문제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어요. 현재 태국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타격도 크지만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을 들였던 중국인 관광객마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교수님은 새로운 뉴스 기사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흥미로운 점은 태국 정부의 반응입니다. 최근 태국 총리는 공식 성명을 통해 태국 여행 취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소문들이 태국의 관광 산업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다른 경쟁 국가들의 전략이라고까지 주장했죠. 교수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를 보시죠. 프로젝터에는 여러 항공사의 예약 취소율 통계가 나타났어요. 주요 국제 항공사들의 태국행 항공편 예약 현황을 보면 지난달 대비 예약 취소율이 평균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발 항공편의 경우 단체 관광객 예약이 대부분 취소되었죠. 이는 결코 소문이라고 일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태국 정부의 대응 방식입니다. 그들은 중국인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어요. 미야와디 지역의 범죄 조직 단속이나 국경 지역 감시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순아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죠.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는 이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찾아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죠. 진정 필요한 것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런 태도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소문으로 치부하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국제관광 전문가들은 태국 정부의 이러한 대응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특히 주목할 점은 SNS의 영향력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관광객들의 부정적인 경험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공유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소문이라고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의 신뢰도만 떨어뜨릴 수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보며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태국 관련 SNS 게시물들을 확인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태국 여행을 재고하거나 취소했다는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태국 정부의 반응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보였어요. 그때 갑자기 순아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태국의 관광업은 곧 회복될 거예요. 이번 달부터 정부가 새로운 관광진흥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고 더 많은 국가의 비자 면제도 추진하고 있어요. 게다가 방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 중 하나라고요. 순아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교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죠. 물론 새로운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차분히 대답하시며 새로운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세계관광기구 UNWTO의 최신 보고서입니다. 관광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실추된 관광지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평균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더구나 이 통계를 보시면 최근 태국을 방문했던 관광객들의 재방문 의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재방문 의사는 전년 대비 45% 감소했어요. 특히 중국과 한국 관광객들의 재방문 의사는 각각 67%, 58% 감소했죠. 순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여기 국제신용평가사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태국의 관광산업 리스크가 상향 조정되었고, 이는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단순한 일시적 소문으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교수님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어요. 더군다나 최근 방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주요 국제회의와 전시회들도 잇따라 개최지를 태국에서 다른 국가로 변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MIC 산업에서의 이탈은 일반 관광객 감소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죠. 순하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어 보였죠. 관광산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함께 무엇보다 현실을 직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순하는 고개를 숙인 채 노트북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아마도 자신의 조국이 처한 현실을 인정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글로벌 관광 트렌드를 분석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특정 국가 방문을 기피하기 시작하면 약 6개월에서 1년 후에 다른 국가들의 관광객들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더군요. 이는 한국 관광객들이 관광지 선택에 있어 매우 민감하고 신중한 판단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수님은 세계 관광 동향 그래프를 가리키셨어요. 예를 들어 2018년 한국인들이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을 기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민 반응이라고 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라카이는 심각한 환경 문제로 폐쇄되었고, 이는 국제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관광객들의 선택은 단순한 기피가 아닌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태국의 관광산업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닙니다. 1인당 평균 소비액도 높고 특히 SNS 영향력이 매우 커서 관광지의 이미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태국의 많은 관광지들이 한국인들의 방문으로 유명해졌고 이후 글로벌 관광지로 발돋움한 사례가 많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하지만 관계 회복은 단순히 관광 정책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법 체류자 문제, 안전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해요. 특히 관광객의 안전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투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런 신뢰 회복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관광 정책을 내놓아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거예요. 이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관광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 경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산업이라는 걸 깨달았죠. 특히 SNS가 발달한 요즘 시대에는 한 번의 사건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태국에서 중국 유명인이 2명이나 실종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름 관광업으로 유명한 태국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고
현재 반한 감정으로 인해 태국에 가지 않는 한국인들을 보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은 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동남아시아에서 꼴등을 달리고 있고 아프리카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태국 정부의 실수로 인해 모든 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국의 현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비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경제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동남아시아 경제에 매료되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런던 정경대학교 LSE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캠퍼스는 분주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바쁘게 오가며 각자의 강의실을 찾아가고 있었죠. 특히 오늘은 기대되는 수업이었거든요. 교수님께서 최근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대해 강의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앞줄에는 항상 그렇듯 한국 학생 서희와 그의 친구들이 앉아 있었고 뒷줄에는 태국 유학생 파이가 눈에 띄었죠. 정각이 되자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오늘은 최근 가장 주목받는 동남아시아의 경제 성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는 각 국가별 경제 성장률 그래프가 나타났죠. 특히 베트남의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먼저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시죠. 베트남이 5.5에서 6.0% 사이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세계적 기업들의 투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만 연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박린과 타이응우엔 공장에서는 최첨단 스마트폰이 생산되고 있죠. 또한 LG전자는 하이퐁의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가동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자동차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대규모 생산 기지를 설립하면서 베트남의 제조업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 되었고 양국 간 FTA를 통해 더욱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동력이 되고 있죠. 필리핀도 5.6에서 6.0% 사이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는 인구 증가와 대규모 인프라 개발 덕분입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IT 산업 투자가 크게 증가했죠. 현대건설은 마닐라 메트로 철도 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인프라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 두산중공업은 필리핀 전역의 친환경 발전소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마닐라와 세부의 대규모 물류센터를 설립하여 전자상거래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다른 한국 물류 기업들도 필리핀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IT와 물류 산업의 성장 가능성인데요. 필리핀 정부의 빌드 프로그램과 맞물려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기업들의 투자는 필리핀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현지 일자리 창출과 기술 이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실제로 필리핀 내 한국 기업들이 창출한 일자리는 지난해 대비 30% 이상 증가했답니다. 인도네시아는 4.5에서 5.0%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는 풍부한 자원 수출과 내수 소비가 주된 원동력입니다.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 만큼 내수 시장이 매우 크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자카르타 인근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설립했는데 이는 동남아시아 전기차 시장의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였죠.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산업에서 현지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니켈 등 배터리 원자재 확보를 위한 투자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대규모 철강 공장도 주목할 만한데요. 이는 인도네시아의 산업 기반 시설 확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의 철강 공장은 현지 자동차 산업과 건설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산업 생태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죠. 말레이시아는 4.0에서 4.5% 정도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데 특히 반도체 수출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말레이시아에서 최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을 운영하며 현지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죠. 또한 한화큐셀은 태양광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말레이시아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레이시아는 전자제품과 반도체 제조의 중심지로 자리 잡으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죠. 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큰 경제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잠시 강의실이 조용해졌다가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어요. 이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서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한국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삼성전자가 세계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교수님이 밝은 표정으로 답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죠. 거기에는 각 국가별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현황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산 기지를 넘어서 현지 산업 생태계 구축, 기술 이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현지 부품 업체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관련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지 시장 진출과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산업 구조 고도화와 기술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죠. 더불어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교수님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자, 우리가 아직 언급하지 않은 동남아시아 국가가 있는데요. 어떤 나라일까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태국입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순간 무거워졌어요. 네,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은 현재 2.3에서 2.8% 정도의 매우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는 동남아시아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죠. 특히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태국의 경제 구조가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GDP의 약 20%를 차지하던 관광 수입이 최근 급감했는데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태국의 관광 수입은 2024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외국인 직접 투자 FDI의 감소인데요. 특히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거나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태국 내 생산시설을 멕시코로 이전할 계획을 발표했고 현대자동차도 당초 계획했던 전기차 공장 설립을 재검토하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한숨을 쉬고 계속하셨어요. 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경제 정책은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은 계속 축소되고 있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특히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정책은
두 차례나 수정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죠. 게다가 최근에는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내수 시장마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력 산업이었던 자동차 제조업과 전자산업에서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밀리고 있어요. 이처럼 태국 경제는 현재 구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특히 태국 학생들의 표정이 어두워진 게 눈에 띄었죠. 조용해진 강의실에서 한 영국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수님은 잠시 고민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최근 태국인들의 한국 불법 체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태국인 입국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죠.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여행객들도 불편을 겪게 되었고, 이것이 초기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계속하셨어요. 불법 체류자들 중 일부가 마약 거래와 각종 범죄에 연루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왔죠. 하지만 불행히도 이 과정에서 태국 내 반한 감정이 급격히 커졌고, 이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향한 적대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감정이 태국 내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인 직원들이 불편을 겪었고, 이는 결국 한국 기업들의 투자 철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때였어요. 뒷자리에 앉아있던 태국 유학생 파이가 갑자기 손을 들었죠.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도 약간 떨렸어요. 교수님, 잠깐만요.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입니다. 우리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훨씬 더 발전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영향 따위는 미미하다고요. 파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이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죠. 태국은 오랫동안 동남아시아의 관광 중심지였어요. 우리는 한국 기업들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우리 태국의 시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계적인 관광지이고 훌륭한 음식 문화가 있으며 천연자원도 풍부하답니다. 파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어 갔어요. 심지어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게다가 우리는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없는 유일한 동남아시아 국가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적이고 강한 나라인지 알 수 있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강의실은 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파이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당황한 듯했고, 특히 다른 동남아시아 출신 학생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죠. 교수님은 침착하게 파이를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실망감을 감추지는 못하는 듯 했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 양, 하지만 이 화면을 보시죠. 교수님은 프로젝터의 화면을 바꾸셨어요. 동남아시아 각국의 GDP 성장률이 나타나 있는 차트였죠. 파이 양, GDP 성장률을 보면 태국은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3에서 2.8% 정도의 성장률은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특히 관광업이 전체 GDP의 20%를 차지하는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더 우려되는 것은 미래 전망입니다. 베트남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생산 기지로서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투자로 전기차 산업의 새로운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반면 태국은 주요 산업들이 다른 나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산 시설을 멕시코로 옮기려 하고 있고, 다른 한국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거나 철수를 고려하고 있죠.
이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파이양이 언급한 관광 산업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태국의 관광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른 국가의 관광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교수님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설명에 파이는 점점 작아지는 듯 했어요. 그녀의 얼굴에서는 조금 전에 격앙된 감정 대신 당혹감이 역력했죠. 갑자기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 유학생 서희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죠.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태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자 서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태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는 현대자동차의 공헌이 컸어요. 현대자동차는 태국을 동남아시아 자동차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투자로 전자산업도 성장할 수 있었죠. LG전자와 SK그룹의 투자도 태국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고요. 서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이어갔어요. 하지만 최근 태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심지어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주재원들의 차가 공격을 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방콕의 한 식당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뉴스도 있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태국의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인 출입 금지 같은 해시태그를 만들어 퍼뜨렸고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기도 했어요. 이런 행동들이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서희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계속되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양국 모두에게 손해라고 생각해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 철수는 태국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관광객 감소는 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두 학생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신 후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두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니 최근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네요.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넘기셨어요. 거기에는 태국에서 철수하거나 투자를 축소하는 기업들의 목록이 있었죠. 현재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태국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늘리고 현지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죠. 하지만 최근의 반한 감정으로 인해 결국 투자처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한숨을 쉬고 계속하셨어요.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당초 태국에 계획했던 공장을 멕시코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전기차 생산 기지를 인도네시아로 옮기는 것을 검토 중이고요. 이는 단순한 공장 이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들 기업의 협력사들도 함께 이동하게 되니까요. 더 우려되는 것은 다른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입니다. LG전자는 태국 내 가전제품 생산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SK그룹도 신규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미 태국 내 철강 공장 증설 계획을 취소했고요. 이런 대기업들의 움직임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하나둘씩 태국을 떠나고 있고 신규 투자를 계획하던 기업들도 다른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있죠. 이는 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이었죠. 불법 체류자 문제는 양국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었는데 태국 정부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특히 현지 언론들의 왜곡된 보도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것이 실수였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더불어 현 태국의 경제 침체에는 정치적 요인이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경험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녀는 부동산 사업가 출신으로 국가 경제 운영이나 외교 관계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여러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국과의 외교 관계 악화를 방치했고 주요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도 실패했죠. 특히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대책은 너무 늦게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발언들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죠. 더 큰 문제는 경제 정책의 일관성 부족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은 계속 축소되었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은 수차례 번복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죠. 교수님은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하셨어요. 전문가들은 이미 작년부터 이런 상황을 경고했습니다. 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경제 정책의 혼란이 외국인 투자 이탈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죠. 실제로 그 예측은 적중했고 현재 태국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른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를 펼쳤지만 태국은 오히려 반한 감정을 방치하거나 심지어 조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이는 결과적으로 태국 경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는 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관광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개선하지 못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도 실패했죠. 결국 이는 태국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최근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이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교수님은 새로운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중국의 투자는 대부분 단기적 이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방식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죠. 예를 들어 중국은 태국의 이시 동부경제회랑 프로젝트에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는 단순한 인프라 건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술 이전이나 현지 산업 생태계 구축, 일자리 창출과 같은 장기적 발전 계획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게다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3% 초반대로 크게 둔화되고 있어 태국이 기대하는 수준의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부채 함정입니다. 스리랑카의 경우 중국의 투자로 한반토타 항구를 건설했지만 결국 채무를 갚지 못해 99년 동안 중국의 항구 운영권을 넘겨야 했죠. 파키스탄도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CPC 사업 이후 심각한 부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현재 태국이 검토 중인 중국의 고속철도 사업도 비슷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초기 건설 비용은 중국이 부담하지만 이후 발생하는 막대한 운영 적자와 부채는 고스란히 태국의 몫이 될 수 있죠. 이는 태국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이어질수록 파이의 어깨는 점점 더 떨어졌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충격과 실망감이 역력했죠. 결론적으로 태국은 현재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손실을 중국이 메워줄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순진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죠. 강의가 끝나갈 무렵 파이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노트북 화면은 꺼진 지 오래였고 책상 위에 놓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다른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가는 동안 파이는 혼자 자리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답니다. 강의가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강의는 단순한 경제 수업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한 국가의 경제가 얼마나 섬세한 균형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으니까요. 이렇게 반한 감정 때문에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게 된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을 보니 한국의 기업들이 새삼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한국이 등을 돌리자 태국 경제가 무너지는 내용을 알게 되니 한국의 파급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